자, 이번에는 문제 노트 세 번째 주기율표랑 원소의 주기적 성질 해서 8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일단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빈칸으로 A, B, C, D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이걸 보자마자 뭐부터 해야 될까? 그치, A랑 B, C, D가 각각 어떤 원소들인지 우리가 옆에다가 적고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겠죠. 물론 뭔가 간단한 문제들은 얘네들이 원소가 뭔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 풀릴만 하지만 그래도 표시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여러분들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A는 뭐야? 1족 1주기니까 수소죠. 그쵸? 그리고 2주기 16족은 그렇지 산소고요. 그리고 C는 3주기 1족이니까 나트륨, 그리고 D는 3주기 17족이니까 염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 지금 9월 11일인데 아직 다 안 외웠다라는 건데 우리가 약속한 기간은 8월 말까지였는데 얼른 외우세요. 미루다가 시험 기간이 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채워봤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원자과 전자수는 얘들아 이렇게 같은 우리가 족을 비교를 했을 때 족의 끝자리수가 바로 원자과 전자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C랑 A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은 같은 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는 C랑 A가 한 개로 동일하겠죠. 같은 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우리가 유효 핵전화의 주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은 주기라면은 점점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그렇지, 핵 전화량이 늘어나서 양성자 쓰면서 말하려니까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시 같은 족에서도 이렇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액 전화는 증가한다. 그 이유도 역시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D랑 C를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은 같은 족이고 지금 D가 C보다 원자 번호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자마자 유액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갈수록 더 커져. 근데 C랑 D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니까 D가 더 유액전화가 크겠네.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빠르게 문제풀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B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그럼 얘들아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려면 원자과 전자, 즉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되어야 되죠. 근데 지금 산소는 지금 16족 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입니다. 그러면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2개 받아서 산화 이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Be-이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로 하고 우리가 정답 맞는 보기로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이제 그림 가는 AD의 제1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고 나는 주기율표에다가 원소, 기억, 리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각각 뭔지 바로바로 써보자면 2주기 16족 산소, 그리고 17족은 플루오린이죠. 그리고 3주기 2족은 마그네슘이고 3주기 13족은 알루미늄입니다.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AD는 각각 기억, 리을 중에 하나인데 지금 A에서 D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C, D는 아마 2주기일 확률이 더 높을 거고, 왜냐면 얘네들이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감하는 그 이온화 에너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A, B는 아마 3주기 원소들에 해당하겠네요. 일단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하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산소랑 플루오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 둘은 양성자 수가 증가, 즉 유액 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랑 플루오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플루오린, 네온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3주기에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2족 13족 여기에서는 어떤 이온화 경향성을 나타내죠? 그렇죠. 이렇게 감소하는 이온화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이온화 에너지를. 자,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뭐였지? 지금 얘가 원자 번호가 더 큰데 유액전화 증가하잖아. 그쵸? 우리가 이거는 그
오비탈의 전자 배치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3S, 2S, 2P까지 다 채워져 있고 3S에 1개 그리고 3S에 2개가 채워져 있는 애고 얘는 3S에 2개, 3P에 하나가 채워져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3P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게 3S에서 떼어내는 것보다 더 쉽다. 왜냐면 얘가 에너지 순위가 더 높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정리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럼 얘네들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D가 바로 플로린, 즉 니은이 될 거고 플로린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C는 바로 기억이 될 거고 얘는 산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B는 그 다음으로 큰 게 그렇지 마그네슘이고 마그네슘은 디귿이겠네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리을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같이 맞춰보면 되겠지. 자, D는 니은 맞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같이 써놓은 거예요. 한 번에 보기 편하려고. 그리고 C랑 D, 그러니까 C랑 D는 같은 주기 원소인 거 우리가 이주기 원소라고 잘 찾아줬죠. 자,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랑 제3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N차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는데 제2차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가 그렇죠. 1차 이온화 에너지로 전자를 한 개 떼어낸 상태에서 그 다음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러면 B랑 A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B는 좀 보기 쉽게 쓰자면 얘가 마그네슘이고 A는 알루미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이족 원소니까 얘네들이 지금 원자과 전자만 그려보면 대충 그냥 여기 안에 더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보면은 얘를 하나 더 떼고 그리고 얘 이거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제1차 이온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제2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자를 떼어낼 때는 더 낮은 작은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제3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에 대한 전자를 모두 다 떼어낸 다음 그 다음에 떼어내는 제3차 이온화 에너지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 이온화 에너지로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고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를 보니까 원소 A, D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었대. 그러면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면 네온의 전자가 10개이기 때문에 이 이온들이 모두 10개의 전자를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즉 이 이온들은 바로 뭐야? 그렇지, 등전자 이온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같이 배웠었던 거.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각각 이온이 산소 E- 그리고 플로린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Mg, E 플러스 이렇게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양성자 수는 증가하는데 전자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유효 핵전하는 점점 커지겠죠. 그쵸? 그럼 유효 핵전하가 커지게 되면은 이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이온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온 반지름 이거 순서대로 우리가 보자면 C가 바로 산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플로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나트륨, 제일 작은 게 마그네슘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C는 나트륨이고요. 그래서 나트륨이 아니라 산소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지금 얘네들 원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B는 마그네슘이고 A는 나트륨이네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얘를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이 마그네슘이 더 이제 양성자 수가 크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클수록 유효 핵전하는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B가 A보다 크다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같은 주기에서 유효 핵전하 주기성 비교하는 거. 자, 그리고 C랑 D는 같은 주기 2주기 원소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과 같은 그 등전자 이온에서 이렇게 원자번호 커질수록 이렇게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게 된다. 그 이유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보니까 수능 문제 어려운 거 아닌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겁먹지 말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원자 A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고 가랑 나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자 반지름 혹은 뭐 얘네들이 원자 반지름, 얘네 둘 중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원자 번호를 줬습니다. 이 원자 번호를 줬다라는 것은 각각의 이 원자에 대한 정보를 준 거겠지. 자, 그럼 얘들아 15번 뭐야? 그렇지. 2인, 16번은 황, 그리고 17번은 염소, 그리고 19번은 칼륨, 그리고 20번은 칼슘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았다면 얼른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의 이온은 모두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이온? 그렇죠. 등전자 이온에 해당할 거고 아르곤은 18번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온의 그 전자 배치는 모두 다 그렇지. 1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될 거다. 6 아니고 18개의 전자.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이온 반지름이랑 원자 반지름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원자 반지름을 비교를 할 때는 얘네들을 같은 주기에 놓고 보는 게 좀 더 쉽겠죠. 그러면은 얘가 3주기 원소들 끝에 있고 그리고 칼륨이랑 칼슘은 이렇게 4주기에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원자 반지름은 점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게 되겠죠. 그 이유는 그렇지 유액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크게 주기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즉 3주기에서 4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의 이제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하려면 얘네들의 이온을 한번 적어볼 건데 그러면 얘가 18개 전자를 가지려면 E는 3-가 되어야 되고 황은 2- 그리고 염소는 Cl- 그리고 칼륨은 플러스 칼슘은 2+가 되어야 되겠지. 그리고 얘도 아까 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같은 이제 경향성을 갖는 것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얘들아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온이 될 때 얘네들은 전자를 얻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했을 때 이온 반지름이 더 크죠. 그쵸? 그리고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서 이제 이온의 전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했을 때 원자 반지름이 훨씬 더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3개의 원소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커야 하니까 우리가 이걸로부터 바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나가 바로 원자 반지름이고 가가 이온 반지름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랑 B가 바로 칼슘, 칼륨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이온 반지름도 그렇고 원자 반지름도 그렇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큰가요? 그렇지. 칼륨이 더 칼슘보다 큽니다. 그래서 A는 칼슘 그리고 B는 칼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온 반지름으로 우리가 그냥 쭉 봤을 때 제일 큰 게 인 그리고 황 그리고 염소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 비금속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가나로를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비교했었던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에서 이 반지름을 이용해서 각각 A, B, C, D, E가 무엇인지 특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는 이온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A의 이온은 지금 A는 칼슘이니까 얘가 이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전자를 2개 잃어서 칼슘 2+ 양이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조금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원자 번호를 보고 바로 원자를 추론을 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얘네들이 금속이고 비금속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크고 금속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더 크고 이거를 이용해서 가나를 추론을 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플러스 등전자 이온의 개념까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문제죠.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원소 A, B에 대한 자료네요. 자, 일단 A는 2주기, B는 3주기라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래를 계속 한번 보자면 아래에 있는 A의 원자 반지름, RB는 B의 원자 반지름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A의 이온 반지름, B의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라는 정보를 주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RA랑
RA는 A의 원자 반지름, RB는 B의 원자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RA랑 RB 값을 지금 이 수직선상에서 비교를 해보면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주기 원소인데 3주기 원소보다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A는 바로 2주기에서 금속 원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B는 3주기에서 비금속 원소여야 합니다. 자, 얘들아, 그 이유는 뭘까? 그치? 같은 족이라면 얘네들이 이제 주기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걸 표시를 해볼까요? 같은 족이라면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점점 반지름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A는 2주기고 B는 3주기인데 RA, 즉 A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것은 B의 유효액전하가 너무 커서 이 반지름이 A, 2주기인 A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부터 바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A가 바로 금속 원소일 거고 B가 비금속 원소일 거다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A가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A의 이온 반지름은 A보다 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A의 이온 반지름이 될 거고요. 그리고 B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므로 얘는 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A 이온의 반지름, 니은이 B 이온의 반지름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족이 더 클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과 전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B가 A보다 더 크겠죠. 자, 그리고 A이온과 B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B는 지금 3주기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 3주기에 있는 이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A는 2주기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1주기 18쪽인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배치는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니은은 B이온의 반지름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름 또 15번 문제여가지고 그리고 뭔가 2주기, 3주기인데 어떻게 얘가 더 크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밖에 아예 없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은 얘가 같은 금속이었으면은 B가 당연히 컸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바탕으로 A와 B가 어떤 원소인지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위치를 파악을 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C에 대하여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AC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모든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라는 정보를 줬네요. 자, 그러면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을 했을 때 C는 굉장히 작고 AB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이온 반지름이랑 원자 반지름을 항상 같이 주면은 얘네들이 금속이냐 또는 비금속이냐에 대한 힌트를 주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비금속이고 얘네들이 금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는 것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만약에 이온 반지름이 더 컸다면 이 값은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산소이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A랑 B는 나트륨이랑 알루미늄 중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알려면 이 두 번째 거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트륨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네온이 된다고 했으니까 나트륨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온의 전하를 따져봤을 때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3으로 알루미늄이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이온 반지름을 따져보면은 여기로 갈수록 더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죠. 왜? 지금 똑같은 전자수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양성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역시 유효액전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온 반지름은 얘가 더 크겠네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분모에 들어가는 수도 작고 분모에 들어가는 수도 작고 지금 반지름 분자에 들어가는 수가 큰 B가 바로 나트륨이 될 거고 C가 알루미늄이 될 겁니다. 아니죠? 지금 얘네들을 비교를 해야 되죠. 그쵸?
지금 제일 큰 게 지금 우리가 A, B를 특정을 해야 되니까 얘가 나트륨이 될 거고 얘가 알루미늄이 될 겁니다. C는 우리가 아까 산소라고 바로 찾아줬었죠.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더 지금 얘는 1족이고 얘는 13족이기 때문에 A가 더 크겠죠. 같은 주기에서.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에 해당하고 이온 반지름은 C 이온이 A 이온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C 이온은 O2- 이온이겠죠. 그리고 A 이온은 알루미늄 3 플러스 이온입니다. 당연히 얘가 더 커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맞는 보기고 원자과 전자수 C는 6개고요. B는 1개입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추론을 해서 이제 좁혀나가는 거, 후보군을 좁혀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2, 3주기 원소의 이제 몇 가지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족에 따라 나타낸 건데 같은 점선으로 연결한 원소는 같은 주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몇 주기인지부터 찾아줘야 ABC 원소를 우리가 특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해를 좀 해보자면 일단 2주기 점점 올라갈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감소하는 부분이 있죠. 리베, 붕, 탄질, 산, 풀,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게 2주기고 3주기가 되면은 아니죠. 떨어지게 됩니다. 전자권 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훅 떨어져서 다시 리베래 남아, 알, 규인, 황, 염,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존재를 해야 되겠죠. 같은 족에서 이렇게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원자권 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감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얘는 2주기고 얘는 3주기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 만약에 얘가 3주기라고 했다면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지금 B, C라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13, 14, 15족은 2주기 13, 14, 15 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얘네들을 비교를 했을 때 어때? 그쵸? 이 부분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된 가정이므로 이 부분이 바로 2주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해당하는 13, 14, 15가 바로 여기가 땡땡 A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기를 특정을 해줬으니까 A, B, C가 각각 어떤 원소인지 찾을 수가 있겠죠. 3주기 15족은 그렇지 인입니다. 그리고 2주기 16족은 산소이고요. 이제 2주기 17족은 플루오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A는 2주기 원소가 아니라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리고 B의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의 15족 원소, 즉 질소 원소를 의미하는데 질소 원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질소는 우리가 안정된 전자 배치를 했을 때 2p 오비탈에 홀전자가 이렇게 3개가 채워지게 되고 이제 2p에 3개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쌍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더 쉽다라는 건 에너지가 덜 든다. 즉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쌍의 반발로 얘가 더 떼어내기 쉽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를 떼어내는 것보다. 그래서 얘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고 디귿 보기를 보자면 B랑 C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를 했을 때 C가 유액전하가 더 크므로 B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큽니다.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 되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기인지 먼저 찾으면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이다. 자, 표는 원자 A, E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A, C를 각각 어떤 원자 중에 하나라고 나타나 있는데 일단 A, B, C를 보니까 엄청 크다. 그러면은 제1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매우 큰 애겠구나. 그러면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크려면 얘는 몇 족 원소? 그렇죠. 1족 원소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떼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나트륨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는 A랑 B인데 A랑 B를 우리가 이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A랑 B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산소랑 플루오린에 대해서 각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네들의 제1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산소는 16족, 얘는 17족이니까 어쨌든 똑같이 전자쌍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유액전하의 증가에 따라서 산소보다 플루오린이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지금 얘가 전자를 한 개 떼어낸 상태에서, 즉 산소 플러스 이온에서 그리고 플루오린 플러스 이온에서 떼어내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떼어내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그쵸?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면 얘 원자과 전자는 6개고 얘 원자과 전자는 원래 7개였는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얘의 원자과 전자는 그렇죠. 5개가 되고 얘는 6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치 질소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고 얘는 그렇죠. 산소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에서의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제2차 이온화 에너지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O 플러스 이온은 지금 질소와 같은 전자 배치, 즉 Ep에 이렇게 3개의 홀전자를 가지게 되고 얘네들은 그렇지. Ep에 이렇게 4개의 전자, 즉 전자쌍에서 전자를 떼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 그렇죠. 산소가 더 크겠죠. 왜? 지금 얘는 홀전자에서 떼어내야 되고 얘는 전자쌍에서 떼어내야 되니까 얘는 전자 간의 반발이 존재해서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린 플러스 이온이 지금 산소 플러스 이온보다 더 전자를 떼기가 쉽다라는 거죠. 즉 이온의 에너지는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차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누가 더 클까? 그쵸? 작은 값의 분모를 그리고 큰 값의 분자를 가진 게 조금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플루오린이 A가 되겠죠. 지금 이 값이 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B는 지금 산소고 얘는 플루오린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2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전자를 떼어낸 상태에서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를 갖느냐. 그래서 그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C를 보도록 할게요. C는 나트륨 맞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A랑 B를 비교했을 때 얘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더 큰 게 플루오린이기 때문에 A가 더 큽니다. 그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플루오린 이온이 가장 큰 게 아니라 이제 산화 이온이 제일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B 이온이 제일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노트 3번째까지 같이 마무리해서 풀어봤습니다. 원소의 주기성은 어쨌든 크다 작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크고 작은 게 어떤 건지 잘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유효액전하에 대한 개념을 잘 숙지를 해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까지 같이 잘 설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고 몰랐던 거 다시 복습하고 마무리하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